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네요.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매일 사설 칼럼을 한 편씩만 공부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두 편씩 하기가 귀찮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동안 60번의 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웬만큼 올라왔다. 그래서 글을 읽는 어떤 훈련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61번부터는 하루에 한 편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하게 될 것 같다. 이러한 자신에서 쌤이 이렇게 결정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 편 공부하지만 두 편 공부할 때의 집중력을 더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61번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님이세요. 의사 선생님이신 거죠? 이미 쓴 남자는 고독해서 죽는다라는 글을 공부해 볼 텐데요. 쌤도 남자니까 고독하다 라는 말에 그럴까? 언젠가 쌤도 죽겠지. 근데 고독해서 죽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 어떤 글만이 아니라 선생님 자체도 언젠가 죽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쌤도 고독하게 죽을 수 있겠네.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많이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가족한테 잘하고 더 그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 그럼 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을 쌤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글에서는 무연고자의 사망 사례로 글을 시작합니다. 무연고자라는 거는 연고가 없는 사람의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즉 돌아가실 때 가족이 없이 이제 혼자 이제 어딘가에서 사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고독사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이 선생님은 고독사의 원인에 대해서 가난하다, 가족이 해체되고 또 고령화,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원인으로 삼았는데요. 네, 생각해볼 여지가 많이 있죠. 또,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남자 고독사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남자의 고독사 비중이 좀 높대요. 고독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글에서는 남자여서 보통 생각하는 뭐 어른의 어떤 그런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가 소외되고 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고독사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책임도 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가 있다라는 어떤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가 그런 걸 비춰본다면 우리가 고독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혹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또 이 글에서 쌤이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우리는 연결될수록 더욱 고독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인터넷으로 많이 이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과 살이 만나는 손과 손이 만나는 그런 연결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언택트로 이제 연결될수록 인간 사이의 정은 좀 메말라 가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다시 또 이제 오프라인 만남을 더 늘리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휘는 두 개만 볼까요? 요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원하다라는 말은 아득히 멀다. 아득히 멀다라는 뜻이고 기미라는 말은 뭐 기미를 눈치챘다. 뭐 기미가 있다. 할 때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다. 기미가 빠르다. 기미가 빠르다 하면은 눈치가 참 빠른 것이죠. 자, 글 보겠습니다. 최땡땡님 남자입니다. 남자. 60년생이면 지금 2021년이니까 61세시죠. 한국 나이로. 서울시 땡땡구에 사시다 지난 2020년 11월 21일 거주하시던 곳에서 사망하신 채 발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망하신 채 발견됐다라는 말은 돌아가실 때 아무도 옆에 안 계셨고 그렇게 사망하고
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병원에서 사망하시면 돌아가시면 뭐 장례식장으로 옮겨서 이제 예를 다해서 장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 돌아가신 줄도 몰랐다라는 거지. 음, 사인은 불명이다. 정확히 모른다. 명확하지 않다.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최땡땡님의 유골은 승화원 내 유택동산에 산골될 예정입니다. 이제 묻힐 예정입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양력설과 음력설 사이 1월, 올해 1월입니다. 한 달 동안 서울 시립 승화원. 이제 보니까 시립에서 서울에서 만든 장례식장이네요. 무연고자 80분의 장례가 진행되었다. 2019년 한 해 전국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2,536명이 있었고 매년 10%포인트씩 증가하고 있으니 올해는 3,000명을 넘길 듯하다. 네. 이 통계도 우리에게 많이 고민거리가 되죠. 왜 잘 산다고 하는데 경제가 더 발전할수록 왜 이렇게 무연고자 분의 사망 사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분은 사실 무연고자라는 말은 옳지 않다. 왜 옳지 않을까요? 구사전에서 연고자라의 정의를 뜻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혈통, 정분, 법률 따위로 관계를 맺은 이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연고자가 혈통, 뭐 부모님, 피가 있고, 정분, 서로 아는 사람이 있고, 법률 따위 무슨 뭐 이런 관계 있는데 태어나서 한 사람과도 정을 나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연고자이지 무연고자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무연고자의 80%가 서류상 가족이 있어요. 서류상 가족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만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만남이 없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가족이 있다는가요? 뭐 주민등록 등본, 호적은 지금 없어졌지만 가족관계 등록부 보면은 가족이 있긴 있는 거야. 근데 만남이 안 되는 거지. 또 60, 70%는 연고자가 빈곤이나 가족의 이분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분들은 서로 가족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분들은 연락이 되는데 잘못됐구나. 80%가 서로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80%에서 60%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한 절반 정도는 연락은 되는데 우리 가난하고 또 이제 가족 해체됐다 등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 즉 장례 치를 돈이 없어요. 나몰라라 지낸 지 오래됐어요. 내가 굳이 그 사람의 장례 치를 필요 없어요. 이런 이유로 이제 무연고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말뜻으로는 연고자가 다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연고자 신세가 된 분의 사망인 것이죠. 좀 비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한 달간 서울 시립승하원에서 장례를 치른 80분은 한 분 한 분 소중한 자기 역사를 가진 분들이다. 소중한 인생이 있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숫자로 환원하여 바꿔서 평균을 내고 범주하여 설명하는 잘못을 범하고 싶진 않지만 굉장히 이 글쓴이는 배려심이 높은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의 돌아가신 분들 80분의 통계를 만드는데 그 통계를 이분들의 살아온 인생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숫자로만 보려는 태도를 스스로도 경계하시는 거죠. 몇 가지만 이야기하려 한다. 80분의 평균 사망 연령은 64.6세. 한국 평균 수명보다 10년 가까이 적다예요, 적다. 빨리 돌아가시는 거죠. 사망 원인은 불명, 알 수가 없고 암, 뇌졸중이 순입니다. 자살도 8건이나 되고요. 사망한 채 발견된 경우가 26건입니다. 거주지는 구로구, 영등포구, 종로구가 많고 강남구는 2분, 서초구는 1명도 없다. 즉 이거는 뭐냐면 구로구, 영등포구, 종로구가 조금 이제
좀 이제 어려운 형편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사는 곳이에요. 강남구나 서초구는 우리가 서울에서도 잘 사는 수준이 좀 높은 곳이라고 하죠. 이것도 통계에서도 사는 지역에 양극화가 있는 것이죠. 한 분도 없다. 사망 장소는 요양원, 요양병원이 31건, 병원이 21건, 쪽방, 고시방. 쪽방, 고시방 여러분 뭐 들어본 적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좁은 방이고요. 가난하신 뭐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냥 잠만 자러 이렇게 들어가시는 곳이고요. 누워서 양팔을 뻗으면 벽이 닿아요. 이건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20건이나 되고 거리 등에서도 7분이나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놀라운 것은 71분이 남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통계 여러분 보셨죠? 흔히 무연고 사망을 고독사라고 부른다. 고독하게 돌아가셨다. 아무도 없이 돌아가셨다라는 뜻이고요. 지난해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최소한의 행정조치에만 초점을 맞출 뿐 실효적인 대책, 실효적인 정책, 즉 고독사를 예방하고 막으려는 정책은 좀 어려워 보인다. 좀 멀리 있어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고독사의 중요 원인은 빈곤, 가족 해체, 고령화 등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가난 혹은 뭐 가족 간에 서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 해체가 된 경우, 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고령화 문제라는 말은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국가가 좀 책임을 지고 복지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나이가 들었어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해결될 기미, 뭔가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런 원인들의 인식은 널리 퍼져 다음 볼까요? 있는 반면 고독사의 7, 90%가 남자라는 문제에 대한 사회 논의는 별로 없다.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어떤 현상으로서 그 원인을 이제 찾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혹자는 어떤 사람은 남자는 늙어 죽지 않고 고독해서 죽는다고 한다. 남자 고독사가 왜 많을까? 왜 많을까? 빈번히 그냥 쉽게 돌아오는 대답은 인과응보이다. 인과응보. 자기 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인과응보입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 착한 일을 했으면 복을 받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흥부는 제비 다리를 고쳐줘가지고 나중에 부자가 됐고, 놀부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가지고 나중에 벌을 받았죠. 그런 것이 여러분 인과응보입니다. 중요한 한자성어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가정폭력, 남자가 아빠가 집에서 엄마 때리고 아들 때리고 그런 것, 술 먹고 들어와서 막 그런 거, 외도 다른 사람이랑 다른 여자랑 바람핀 거, 도박, 뭐 노름한 거, 꼰대, 마초, 막 이제 권위 부리고 막 그런 것들, 이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싫어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남자의 나이가 들면 여자와 달리 생각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속도가 좀 더 느려져서 소외와 고립되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설령 그가 못난 남편과 아버지였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는 세계 인권선언 제1조가 정한 명령, 중요한 무조건 따라야 할 무조건적인 명령, 따라야 할 명령이라면 모든 존재는 또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가진다. 즉 이런 분들의 죽음은 존엄한 죽음이 아니잖아. 근데 이런 분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존엄하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고시원 방에서 악취로, 이때 악취라는 말은 돌아가시고 나서 시신이 부패해서 나는 그 악취예요. 마지막 존재를 알리는 일은 존엄한 죽음이라 할 수 없죠. 이때 훼손된 것은 그의 존엄만이 아닙니다.
그의 소외와 고립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대가, 인과응보입니다. 자신이 집에 나 젊었을 때 막 함부로 가족을 막 대하고 때리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가 문을 닫아 건 책임이 있다면, 그가 잘못이 있다면 또 그 문을 열지 않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 봐보세요. 근거를 들으면 한 연구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의 13.4%가 장애인이었고 대부분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좀 보듬어 줘야 할 그런 분들인 거죠.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 끌어들여서 이분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안전장치가 없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건강하신 거죠. 떨어졌어요. 장애가 생겼고 그리고 산재보상금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가난해지거는 그 잘못이 아니죠. 이런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 잘못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회에서 이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전부 다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밝혀진 경우는 우리가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나는 부자이고 가족과 친구가 있으니 고독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하지 말라. 그들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다. 점차 인간관계 휘발성 거미줄처럼 되어가고, 거미줄은 좀 없어지잖아요. 인간관계는 이제 점차 이제 없어지고 혼자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나이가 들면 가족의 우정은 드라마 속에서나 존재하게 된다. 현실은 없다. 코로나 대유행 팬데믹이라는 인류적인 재난 앞에서도 백신 가로채기와 승자 독식, 백신 만드는 회사들이 안 판다고 그러잖아요. 독식이 만연하고 퍼져 있고 연민과 연대의 가치는 급속히 퇴색하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 어린 딸이 콩콩콩 뛰어와 가슴에 폭 안기는 그런 느낌을 갖기 어려워진 언택트 시대. 우리는 연결될수록 더욱 고독해지고 있다. 별표. 무엇보다 모든 죽음은 고독하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맞이하는 죽음일 때도 혼자 떠나야 하는 마지막 순간은 늘 외롭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모든 죽음은 고독사다. 하지만 일본 존엄사협회 부의사장 등을 부의사장 역임했다는 말은 지낸 사장도 했고 뭐 했던 지낸 나가오 가즈히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죽을 때는 혼자지만 죽은 뒤에도 혼자라면 슬픈 일이다. 이제 막 설 연휴를 끝내고 두 번째 새해를 맞은 지금, 오늘도 승하원에서 피어오른 푸른 연기가 우리에게 묻는다. 파산하고 오랜 질병 알아도 당신의 죽음 앞에서 하늘이 무너진 듯 울어줄 누군가를 가졌냐고. 네, 글 마쳤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럴 때 좀 더 고독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한다면 더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그런 고독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 더 좋은 어떤 마음가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61번 남자는 고독해서 죽는다 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